한동훈 후보가 만약 결선 투표에서 이겼다면 어디를 갔을까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여수산단과 비슷한 뭐 울산, 뭐 조선소라든지 네. 우리한테 카드가 있다. 지난번 경선 기간 중에도 갔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요. 모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곳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제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출석 요구를 하는 명태균 그 게이트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장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비단 그 한동훈 후보 측의 그 이 합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까지 치러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라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 첫날인데 재판 벌써 진행되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또 오늘 포토라인에 잡혔고요. 네. 영상이 나오고 물론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데 네. 이게 과연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 도움을 주느냐. 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 후보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네.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띄워놔야 되겠죠. 등지는 것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제가 거리를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음. 등을 돌린다는 건 완전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정무적으로 세밀한 행보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이게 선거운동 참여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기호 2번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조금 더 띄우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날이 있기까지 김문수 후보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전체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절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꼿꼿이 앉아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나는 나의 소신과 꼿꼿함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뭐랄까 그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세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들 보잖아요. 그런데 가령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순간 그 사진 한 장이 상징하는 바를 사실은 상당 부분 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저하고 위원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예. 소신을 지키거나 이미지 손상을 회피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당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얘기하는 네네네. 이기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꼿꼿하게 보였던 모습도 네. 당은 공식적으로 계엄에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꼿꼿에 대한 대중의 그 어떤 열광적인 반응은 네. 보수 쪽에 예. 그것은 계엄에 대한 것보다는 서용교라는 일개 의원에 대한 국무위원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개탄하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네. 김문수 정도니까 저렇게 버텼구나 하는 것에 대한 거지 몇 번을 했잖아요. 저를 굴욕적으로. 서영교가 뭔데요?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네.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또 대중들의 마음은 이제 그런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뭔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튀어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적 자산이 상당 부분 그 사진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어떻게든 관계 재설정은 필요한데 그 정확하고도 정교한 타이밍과 선이 어디까지냐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타이밍은 곧 올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이제 첫날이니까 좀 그런데 며칠 지나면 윤 대통령 관련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당 안팎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럼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뭐 언론이라든지 언론 앞에서라든지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굉장히 정교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꼿꼿한 자세, 그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띄는,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어 선택, 또 그러한 행보 이런 것은 김문수 캠프의 과제죠. 김문수 캠프가 네. 이른바 우리가 그 윤핵관 또는 친윤의 핵심이라고 얘기 거론돼 왔던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류하는 것을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막아야 됩니까? 당 차원에서야 모든 의원들이 합류하는 것을 원하고 김문수 후보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과 뒤에서 돕는 거는 다르니까 전면에 내세워서 뭐 선대 본부장이라든지 이미 핵심 뭐 포스트. 자리는 다 찼어요 이미. 네, 다 찼는데. 이미 나왔는데 네. 거기에는 없죠 지금은. 자, 한동훈 전 대표는 5월 3일 당 결선 투표가 있은 이후 사실은 당원 배가 운동을 해오고 있고 지금 가만히 은인자 중 뭐 이렇게 은둔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활발한 그런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시청자들이 생각하시기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전 후보가 중앙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당원이 부르면 네.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전당대회 너무 연속으로 계속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차 전당대회 작년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다가 그렇습니다. 4차 전당대회 7월 통해서 하순에. 당대표 하다가 예. 이번 5차 전당대회 5월 3일 날 네. 대선 후보 될 뻔하다가 안 되고 네. 연속 3번 전면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나온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이 이렇게 좀 많이 소진되는 느낌?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뭔가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보수를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건가. 아무리 순발력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더 채워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판단을 지난번에 그 계엄 탄핵 국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대선 누가 나오느냐 이 국민이 됐을 때도 그런 비슷한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극복하고 한동훈 후보는 또 대선에 참여를 해서 결선 투표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중간에 컷오프 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판에도 상당히 박빙승부였다면서요. 뭐 수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예. 제가 그 수치 열어서 합산하는 과정에 대리인들어서 봤는데 몇 명 실무자밖에 모릅니다. 그 나오는 얘기들은 다 그냥 그런 얘기들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선 출마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 당 대표로서 당사자와 유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대선에 빠진다는 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맞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마 결심을 했고 그 당시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뭐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됐다, 별로 뭐 가망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대단한 성과를 얻은 거죠. 43%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한 것까지는 성과인데 이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져서 108석 이제 107석 됐습니다. 김상욱 의원 탈당해서 107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이 거대 여당과 이재명 이제 임기 시작한 이재명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에 맞서야 하는 이 보수 야당을 어떻게 재건해서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냐. 그것이 하루아침에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워질 수 있을 때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당원 배가 운동이 두드러져 보이니까 당원 배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사전 준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에 또 합당 맞아요. 그것은 이번에 이제 당심에서 네. 어쨌든 밀렸으니까 예. 그리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뭐라고 할까요? 좀 강성 당원들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으니 네. 당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원 기반을 좀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하는 거지. 네. 전당대회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원 모집하는 걸 막 성급하게 다음에 전당대회 하면은 선거인단 늘려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섣부른 추측이라고 보고 당 체질 개선을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다음 6차 전당대회여야 하느냐 꼭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사실은 지난 주말을 통과하시면서 저 가까운 분들도 이런저런 문자를 참 많이 보내오시는데 그중에 가슴 아프게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번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마음 둘 곳 없어 해 하고 그다음에 심숭생숭하고 걱정도 되시고 또 이 지난 주말 비가 토요일 날 많이 내렸는데 그 비 오는 구름 날씨처럼 마음도 우중충하고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면 또 다른 기대와 희망을 키워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국민의힘의 당뇨가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표에 대해서 뭐 의사가 굉장히 낮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당이 제대로 서서 설령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다음에 또 도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당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은 지금까지 지난 주말을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일을 겪어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며 또 다른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